토트넘은 지난 주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24시간 안에 2천억 원을 넘게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깁스 화이트의 영입 과정에 대해서 노팅엄 포레스트 구단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잠시 그 광폭 행보에 제동이 걸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계속해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한 토트넘이 제대로 칼을 갈고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토트넘의 이적 시장 상황에 대해서 최신 소식들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든 깁스 화이트 사건부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전해드렸듯이 현재 깁스 화이트의 방출 조항에 대해서 노팅엄 측이 태클을 건 상태입니다. 깁스 화이트의 6천만 파운드의 방출 조항에는 매우 강력한 비밀 유지 조항이 걸려 있는데 노팅엄은 토트넘이 이 비밀 유지 조항을 어기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비밀 유지가 잘 됐다면 토트넘 입장에서 방출 조항이 존재하는 조차도 몰라야 되는데 갑자기 정확하게 6천만 파운드를 제시한 게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겁니다. 이 조항을 아는 건 노팅엄 구단과 선수 본인 이렇게밖에 없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토트넘이 이 조항을 알고 있다면 구단 몰래 선수와 접촉해서 이 정보를 빼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단순히 깁스 화이트 이적만 막히는 게 아니라 리그 차원에서 징계도 받을 수 있는데요. 다행히 토트넘이 노팅엄의 주장처럼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실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적 시장 최고의 전문가인 로마노 기자는 토트넘은 자신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떳떳하다. 토트넘은 협상을 진행해서 이적을 마무리하고 싶어한다. 앞으로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토트넘이 당당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방송에서 깁스 화이트 이적 문제를 다뤘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애슐리 영이 특별 출연했는데 아스톤 빌라와 맨유에서 오래 활약했고 잉글랜드 국가대표로도 뛰었던 선수죠. 선수 생활 내내 5번이나 팀을 옮겨가면서 여러 번의 이적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이적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딱 알맞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깁스 화이트 이적 상황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이적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토트넘은 이 협상에 매우 희망적이다. 원하는 대로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 로마노 기자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애슐리 영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그 답변이 참 재밌습니다.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한번 전해드리자면 내 계약에 방출 조항이 들어있던 적은 없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그 조항이 작용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런데 노팅엄의 주장은 이상하다. 계약서에 방출 조항을 써놓고 아무도 모를 수는 없다. 일단 선수 본인이 알고 있고 그 선수의 에이전트도 알고 있다. 계약서에 6천만 파운드의 방출 조항을 적어놨다면 그 조항을 지키면 된다. 그 가격에 선수를 팔고 싶지 않았으면 조항을 안 넣으면 된다. 깁스 화이트 입장에서는 토트넘이 방출 조항을 발동시켰다고 하니까 토트넘과 이적 협상을 한 것이다. 노팅엄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럴 거면 방출 조항을 넣었으면 안 된다라면서 은근히 토트넘 편을 들어줬습니다. 사실 애슐리 영 입장에서 생각할 때 굳이 토트넘 편을 들어줄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애슐리 영은 토트넘에서 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와포드, 아스톤빌라, 맨유, 인터밀란, 에버튼 이렇게 5개 구단에서 뛰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깁스 화이트 이적 사건에 대해서 토트넘 편을 들어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깁스 화이트 영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가 엘랑가를 뉴캐슬에 팔고 갑자기 깁스 화이트까지 팀을 떠나게 되자 그냥 떼쓰는 거라고 생각해야죠. 로마노 기자가 소속된 기브인 스포츠는 토트넘은 추가적인 미드필더 영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그들의 초점은 깁스 화이트 영입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는 데 맞춰져 있다라면서 토트넘의 최우선 순위가 깁스 화이트 영입이라 추가 소식은 잠시 없을 거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토트넘의 깁스 화이트 영입에 매우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마무리된 이후에 다른 영입이 진행될 거라고 했는데 선수 판매는 또 다른 얘기죠. 토트넘이 이성 공격진을 강화하는 와중에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공격진들보다 6번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그 자리에 서는 건 비수마와 벤탄쿠르가 주로 서고 있고 베리발, 그레이, 사르도 필요하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사실 누구 하나 딱 찍어서 토트넘의 대표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하기엔 모두가 조금씩 부족합니다. 특히 브라이튼에서는 좋은 활약을 했던 비수마가
새 시즌 내내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인지 최근 토트넘이 비수마를 팔 거라는 소식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수마는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고 재계약 기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탈리아 매체인 가제타에 따르면 유벤투스가 비수마의 영입을 노린다는데 가격은 최대 2천만 유로라고 합니다. 토트넘이 비수마를 영입했을 때 2,900만 유로를 줬으니까 그 사이에 900만 유로가 떨어진 건데요. 어쨌든 2천만 유로라도 받고 팔면 다른 선수 영입에 도움은 됩니다. 토트넘과 유벤투스는 파라티치 단장 덕분에 사이가 꽤 좋다고 합니다. 비수마만 동의한다면 유벤투스로서의 이적이 금세 완료될 수도 있을 듯 한데요. 네. 튀르키예 쪽에서는 또다시 페네르바체가 등장해서 비수마에 대해서 영입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는데 이놈의 페네르바체는 안 끼는 데가 없네요. 네. 그런데 로마노 기자가 직접 페네르바체의 공식 오퍼는 없었다면서 이 이적설은 바로 종료되었습니다. 비수마를 이적시키려는 것 자체가 토트넘도 6번 자리의 중요성을 안다는 건데 그래서 아담 와튼 영입설이 나온 거겠죠. 이 와튼이라는 선수도 가볍게 알아보면 크리스탈 팰리스 소속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이가 2004년생 21살입니다. 아직 유망주에 가까운 어린 선수인데 잉글랜드 내에서는 대표팀의 미래를 책임질 엄청난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팰리스가 FA컵에서 맨시티를 꺾고 우승을 했을 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결승골을 넣었던 에제였잖아요. 그런데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에제보다도 이 와튼이라는 미드필더가 숨겨진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실제 올해 3월 말부터 아스날, 첼시, 리버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까지 전 세계 강팀들이 다 와튼을 탐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 드렸듯이 팰리스 측에서 무려 1억 파운드 이적료를 책정하면서 뜨거웠던 관심이 식어버렸습니다. 양발을 모두 잘 쓴다고 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다운 수비로도 갖췄는데 빌드업까지 된 선수라고 하니까 딱 토트넘이 원하는 6번 맞잖아요. 1억 파운드를 다 주고 와튼을 사올지 짠돌이 레비의 속셈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 매체에 따르면 1차적으로 먼저 6천만 파운드를 제시해서 간을 봤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깁스 화이트 이적설 때도 다뤘지만 6천만 파운드면 토트넘 역대 최고 수준이라 과감한 베팅을 한 겁니다. 와튼은 팰리스와 2024년 초에 재계약을 해서 2029년까지 계약이 연장된 상황이라서 구단끼리의 협상은 팰리스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에게는 강점이 있죠. 바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입니다. 팰리스는 FA컵에서 우승하면서 유로파리그에 진출하나 싶었는데 구단주 문제로 어이없게 취소되면서 유럽 대항전이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만약 팰리스가 유로파리그라도 참가했다면 와튼이 흔들릴 여지가 적었을 텐데 전 세계 주목을 받는 유망주 정도면 분명 유럽 대항전 욕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뭐 제 돈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그냥 8천만 파운드 뭐 기록 한번 세워서라도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흥민은 주말에 복귀를 했다는데 베일에 쌓여버렸습니다. 주말에 결론되는 기사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도를 돌변한 해외 매체들 기사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풋볼 런던에서는 슈퍼컵의 선발 라인업에 토달 것도 없이 손흥민이 선발이라고 하고 있고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도 손흥민을 중요한 선수라고 하고 있고 토트넘 스포 뉴스에서는 손흥민은 여전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선수다. 하지만 조연을 해주길 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제 손흥민이 프랭크 감독 전술에 녹아들면요. 이번 시즌 제2의 전성기라면서 난리 날걸요. 네. 물론 고래 예상입니다만 제 예상은 박문성보다는 낫더라고요. 네.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